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단기적인 보상을 추구를 해요. 그런데 사회의 성공이라는 거는 단기적인 보상만 추구를 하다가 보면은 성공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충동을 잘 조절하시는 분은 욕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고, 이런 친구들은 대학도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건 한 가지. 지식인사이드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카이스트에서 뇌과학을 가리키는 김대수 교수입니다. 물건을 소비하고 갖고 싶고 하는 상태에서 우리 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단은 물건을 갖고 싶게 하는 뇌 부위가 있습니다. 도파민 신경의 영향을 받는 축좌핵이라는 건데요. 어떤 물건을 발견했을 때 그거를 갖고 싶은 마음을 강력하게 만들어냅니다. 근데 반면에 섬엽이라는 부위는 그 물건을 사고 싶은데 내가 지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고통을 느끼게 합니다. 그래서 물건을 갖고 싶다는 충동과 현금을 지불해야 되겠다는 고통이 동시에 뇌에서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의사결정을 누가 하게 되냐면 이 이마 뒤에 있는 전두엽에서 그 두 가지를 고려를 해가지고 가치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게 구매 프로세스인데, 충동 구매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고통보다는 그 물건을 사야 되겠다는 욕구가 더 강할 경우에 그런 의사결정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근데 물건을 살 때는 좋았는데 대부분 그렇게 충동으로 산 거는 실망이 큽니다. 물건을 막상 사다 보면 더 좋은 물건이 있기도 하고 그러면 되게 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이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좋은 물건이 나왔을 때, 새로운 물건을 샀을 때 만족감이 더 큰 거죠. 그럼 도파민이 나오고 강화학습이 되면서 그 행동을 또 반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충동 구매는 중독이고, 제품에 만족을 못하고 새로운 걸 추구하는 강화학습 과정을 통해서 계속 습관화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유독 충동을 잘 절제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뇌과학적으로 특징이 좀 있을까요? 그러니까 충동을 잘 조절을 한다는 거는, 거꾸로 말하면 욕구는 똑같은데 자기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지 전략과 능력이 출중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충동을 잘 조절하지 못하는 분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의사결정을 빨리 합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보상을 추구를 해요. 그런데 충동을 잘 조절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욕구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욕구를 잘 달성하기 위해서 참을 수도 있고 기다릴 수도 있고 장기적으로 굉장히 큰 보상을 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만족감이 높은 경우가 되겠죠. 그래서 스탠퍼드 그룹이 실험한 마시멜로 실험 유명하고요. 참으면 2개 줄게. 그래서 1개를 안 먹은 친구들, 나중에 2개를 먹은 친구들이 나중에 보니까 대학도 좋은 데 가고 좋은 직장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이 친구들이 참을 때 어떻게 참나를 봤더니, 참지 못하는 친구는 마시멜로만 계속 보고 있고 막 침 흘리고 있다가 이렇게 싹 집어먹는데, 이 친구들은 이게 딴 데를 봅니다. 이렇게 장난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욕구나 본능은 억제할 수 없습니다. 그냥 무의식적인 과정이기 때문에. 근데 그 관심을 딴 데로 돌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관심을 딴 데로 돌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고, 이런 능력이 있는 친구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기의 관심을 조금 더 가치 있는 쪽으로 바꿔나가겠죠. 그래서 많은 성공을 거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단기적인 보상만 추구를 하다가 보면은 성공 확률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단기적인 보상을 추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의 성공이라는 거는 사실은 단기적인 보상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가 아는 정보는 딴 사람들도 알고, 내가 쉽게 얻을 수 있는 보상은 딴 사람도 쉽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 경험을 통해서 보다 장기적인 보상, 나만의 보상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런 소양을 어떻게 키울 수 있냐면은 결과적으로는 작은 성공입니다. 내가 기다렸을 때 마시멜로를 1개가 아니라 2개 먹은 그런 경험. 이 학생들이 나중에 참고 2개를 먹었을 때 아마 굉장히 보람을 느꼈을 거예요. 아, 이렇게 참으면은 보상이 주어지는구나. 그래서 점점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게 되고 더 기다리게 되는, 그렇게 학습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리더가 되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가 사회적인 신뢰로 성공한 경험들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에서 파생되는 실험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캐나다 그룹에서 실험을 했는데 어린아이들을 2그룹으로 나눠서 홈크레파스를 줬습니다. 너네가 이걸로 그림 안 그리고 참고 있으면 내가 새 크레파스 줄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한쪽 그룹은 진짜 새 크레파스를 줬어요. 또 다른 그룹에는 가가지고 미안해, 그냥 그걸로 그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배신을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한참 좀 뒤에 다시 마시멜로 실험을 했더니 새 크레파스를 받은 친구들은 기다렸다가 2개를 먹고, 배신당했던 친구들은 바로 1개를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사회적으로 신뢰관계가 있던 친구들이 내가 참을 때 이 사회가 나를 더 보상해 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생활을 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 한 가지. 자녀들한테 공수표 날리지 마십시오. 이번에 시험 잘 보면 핸드폰 사줄게. 근데 시험 잘 봤는데 95점? 나중에 100점 받으면 사줄게 하고 이렇게 말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신뢰가 떨어집니다. 차라리 약속을 안 하는 게 낫고, 약속을 했으면 반드시 지키는 게 자녀들에게 사회적인 신뢰를 심어주는 게 중요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뇌에는요, 구매를 할 때 그거를 촉진하는 뇌 부위도 있지만 그거를 고통스러워하는 뇌 부위도 있습니다. 네. 요 관계를 잘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홈쇼핑이나 이런 게 클릭만 하면 집 앞에까지 오니까 고통이 덜하잖아요. 그럼 이걸 어떻게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느냐? 홈쇼핑에서 바로 클릭해서 구매 버튼을 누르지 마시고 장바구니에 담아 놓으십시오. 그래서 하루 뒤 혹은 1시간 뒤에 구매 결정을 하는 습관을 들인다고 하면은 그 사이에 뇌에서 충분히 사면 안 된다는 신경들도 많이 활성이 올라오고, 그래서 우리가 합리적인 가치 판단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환경에 노출 안 되게 하는 게 중요합니다. 사실은 우리는 사냥 본능이 있어가지고요, 가만히 있다가도 토끼가 지나가면 쫓아가서 사냥을 하게 됩니다. 배가 안 고파도. 왜냐면 있을 때 잡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홈쇼핑 호스트나 광고하는 걸 보면은 마치 우리가 사냥터에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사냥감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사냥 본능을 가진 뇌가 이렇게 깨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애당초부터 그런 환경에 노출 안 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유사한 논리입니다. 뇌에서 계속 먹게 하는 그런 신경들이 있습니다. 또한 에너지가 충분하면은 더 이상 먹지 말라는 신호를 만드는 그런 신경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경 회로의 균형이 이제 깨지게 되면은 아주 안 먹거나 계속 먹거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많이 이제 연구되는 신경 중에 하나가 이제 AGRP 신경이라는 건데요. 그 신경을 쥐에서 자극을 하게 되면은 이 쥐는 배가 불렀는데도 계속 먹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이 AGRP 신경을 자극하는 동안에 과거에 내가 고문을 받았던 방해너도 계속 먹습니다. 보통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면 식욕이 떨어지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참 이상한 것 중에 하나인데, 대사질환 환자라든지 식이를 조절해야 되는 환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계속 안 좋은 음식들을 먹고 계속 축을 하는 거죠. 아마도 고통 중에 있지만 AGRP 신경이 계속 자극되는 상황에서 계속 먹는 걸 추구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보상회로가 고장난 어떤 그런 형태잖아요. 팩트를 집어주셨어요. 그럼 왜 우리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시기를 하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지 않은 그런 시기를 하고 비만에 걸리고 대사질환에 걸리느냐, 그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밝혀진 것 중에 굉장히 놀라운 사실 중에 하나는 AGRP 신경이 있지 않습니까? 눈앞에 음식을 보여주면 이 AGRP 신경이 활성화될까요? 억제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활성화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음식을 먹게 만들 것 같잖아요. 근데 실험 결과가 반대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먹을 걸 보여주면 쥐의 AGRP 신경의 활성이 오히려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정서나 심리적인 요인이 간섭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추적 조사를 해봤어요. 왜 어떤 사람들은 있을 때 막 고기를 폭식하고 막 그렇게 하는지,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부터 냉장고만 열면 고기가 쌓여있어요. 이런 환경에서 자란 친구들은 오히려 나중에 고기를 줬을 때 폭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가끔가다 고기를 먹을 수 있는 친구들, 그리고 내가 언제 단백질이나 이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지 불확실성에서 자란 친구들은 기회가 갔을 때 엄청 많이 먹습니다. 끊임없이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는 행동이 단순히 음식 자체에 문제가 있거나 뇌가 원래 잘못된 게 아니고 정서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이 폭식의 원인, 비만의 원인과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지금 속속들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뇌는 정확하게 우리 몸의 에너지 상태를 측정을 해서 에너지가 부족하면 나가서 먹을 걸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잘 되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로 배고픔을 느끼게 하는 신경들, 포만감을 느끼게 하는 신경들이 실제로 행동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레벨에 따라서 배고픔과 식욕신경이 조절이 돼야 되는데 여기서 연결성이 약화된 거죠. 그래서 에너지 레벨과 관계없이 과도하게 식욕신경이 증가되게 되면은 밥을 먹게 되고, 혹은 포만감 신경의 활성이 떨어지게 되면은 밥을 먹게 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뇌는 배고픔과 식욕이라는 그 두 가지를 담당하는 그 호르몬들이 있습니다. 배고플 때는 그렐린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나오고, 에너지 상태가 높을 때는 렙틴이나 이런 호르몬들이 나와서 식욕을 억제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신경 회로로 돼 있다 보니까 환경의 영향을 받고 또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이 신경들이 에너지 레벨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막 조절이 돼버리면 폭식을 한다거나 계속 반복적으로 먹는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비슷한 예로도 배가 고프지 않고 냉장고 문을 계속 열었다 닫았다 한다거나, 배달을 켜가지고 계속 뭐 음식을 이렇게 서치를 해본다거나, 이런 습관적인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거든요. 강화학습이죠.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좋은 경험을 하게 되면은 그 앱을 다시 열게 됩니다. 그러니까 냉장고를 계속 여는 거는 냉장고를 열어서 내가 보상을 얻은 기억이 있기 때문에 뇌는 계속 냉장고를 여는 행동을 강화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가짜 배고픔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좀 알고 싶거든요. 저희가 뭐 혈당을 측정해 보면 좋겠지만 그거는 과학적인 방법이고, 간단한 진단법은 위나 내장이 팽창이 돼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식욕이 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물을 많이 마시면 포만감을 주게 되는데, 물을 마셨는데도 계속 먹고 싶은 마음이 든다 그러면은 가짜 배고픔을 한번 의심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몇 시간 전에 먹었는데 바로 배고픔이 찾아온다거나, 평소에 배고프지 않던 시간에 배고픔이 찾아온다거나, 그럼 뭐 의심을 해봐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다이어트에 실패를 하게 되는데요. 그 실패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참는 거예요. 참으면 뇌에 고통이 늘어납니다. 뇌에 고통이 늘어나면 뇌는 뭘 추구하냐면은 그걸 보상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뭡니까? 먹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많이 먹게 됩니다. 이제는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고통이 있은 다음에 보상이 오면은 더 큰 보상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굶고 작은 초콜릿을 하나 먹잖아요. 엄청난 보상이죠. 고통 속에서 먹는 작은 초콜릿. 그러면 강화학습이 일어나고 더 먹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다이어트는 심리적인 안정감 속에서 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 다이어트는 뭐냐면 사냥 모드 다이어트라는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먹을 게 눈에 보이고 뭔가 목표가 있을 때는 AGRP 신경이 오히려 활성이 줄어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열심히 추구하고 열심히 노력할 때는 식욕이 감소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고등한 사냥꾼이에요. 그러니까 사자나 치타는 직접 먹을 거를 사냥하지만, 인간은 직접 먹을 거를 사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돈을 추구하고,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나 또 예술이나 문화나 그런 걸 추구하죠. 그래서 높은 차원의 그런 식욕을 추구한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몸을 많이 움직이게 되고 우리 심리적인 안정감을 얻죠. 왜냐면 나는 지금 직접 사냥은 아니지만 나는 먹을 거를 획득할 수 있는 돈을 벌고 있는 거야. 내가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고차원적인 사냥 행동에 집착을 할 때 사실 우리 식욕이 떨어지고 거기에 몰입하게 되는 거죠. 옛날에 게임 해보셨어요? 게임할 때 엄마가 하는 소리, 밥 먹고 해, 밥 먹고. 그런데 안 배고프죠? 왜냐하면 사냥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기능인 거죠. 그래서 그런 사냥 다이어트, 사실은 우리가 더 좋은 목표를 추구하게 되면 정서적으로도 안정되고 집중하게 되고 저절로 다이어트가 된다. 그게 첫 번째 얘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안 먹는 게 보상이 돼야 된다. 제가 다이어트 하려고 하루를 굶었어요. 근데 그 다음날 제 아내가 보더니 뭐 다이어트 한다 그러더니 똥배가 그대로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너무 절망감에 실패한 거죠. 고통스러우니까 다시 먹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안 되고 반대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만 다이어트를 했어도 옆에서 누군가가 혈색이 좋아졌는데? 노력이 대단해? 칭찬을 해주면 뇌가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밥을 안 먹는 행동이 뇌에서 도파민이 나오게 하면은 뇌가 그걸 기억하고 반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누가 옆에서 모니터링만 해주고 칭찬을 해줘도 5kg에서 6kg는 그냥 빠진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이어트를 할 때는 참자가 아니라 참는 게 기쁨이 되게, 그리고 또 서로 칭찬해주면 되게 좋습니다. 둘이서 서로. 식단을 바꾸기 위해서는 자신의 식단을 한번 돌아봐라. 그리고 먹은 다음에 결과를 음미해 봐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뇌는 메타인지라는 기능이 있어갖고 우리 몸의 상태를 관찰할 수 있는 기능이 있거든요. 저도 단 거 좋아하고 기름진 거 좋아하는데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게 이제 몸에 굉장히 안 맞는다는 거를 알게 됐어요. 전에는 그냥 맛있어서 먹고 설사를 하고 결과가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먹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밥을 먹은 다음에 잘 관찰을 해서 내 몸이 불편한데 불편한 느낌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면 안 좋은 음식들, 소화를 못 시키는 그런 음식, 근데 자극에만 끌려서 먹었던 음식들, 그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같이 느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은 밥 먹은 시간하고 부정적인 느낌이 나중에 나타나니까 그 연결을 잘못 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곰곰이 그거를 생각을 해서 뇌에서 연결시킬 수만 있다면 점점 그 음식을 멀어지게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거꾸로 안 좋은 음식을 끊고 나서 몸에 오는 좋은 느낌들도 또 우리가 느껴줘야 됩니다. 이런 게 좋은데? 오늘 속이 편한데? 그런 느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뇌가 알아서 그걸 조절을 하게 됩니다. 근데 현대 음식들은 식품공학에 의해서 그런 느낌을 더 앞서서 자극적으로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소비하는 거잖아요. 어떤 맛을 조합하면은 뇌에 쾌감을 줄 수 있는지를 아주 잘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린 그럴수록 우리가 더 민감하게 우리 몸의 반응들을 기억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관찰을 하려고 그러면 내 몸에 대한 애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현대사에서 이 뇌라는 거를 잘 다스리려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좀 습관을 가져가야 할까요? 뇌에는 의식적인 부위가 있고 무의식적인 부위가 있습니다. 작동 원리가 달라요. 무의식적인 뇌 부위, 우리 욕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환경에 따라서 저절로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으면은 좋은 환경에 우리를 노출시키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그리고 불안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키려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자기만의 편안한 장소, 편안한 사람들, 편안한 루틴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의식적인 뇌 부위는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욕구, 의식적인 욕망. 그 욕망의 부위는 사회적으로 주입된 겁니다.
적어도 이 정도 레스토랑은 가져야 돼. 그리고 이것도 먹어봐야 되고 저것도 먹어봐야 돼. 그게 우리 몸이 필요해서 먹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심어넣어주는 정보예요. 이런 거를 먹어줘야 네 사회적인 관계가 이런 거고 네 정도 되면 이 정도는 먹어줘야 되고 그런 사회적인 관계에서 나오는 게 욕망인 거죠. 근데 욕구는 충족시킬 수 있지만 욕망은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의식의 뇌를 다룰 때는 아 이런 거는 내가 사회적인 욕망이구나. 내 몸을 관찰하면서 정말 나한테 필요한 게 뭘까 하는 깨달음을 얻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무의식적인 그런 욕구, 막 식욕의 욕구는 환경을 잘 조절을 해서 적당히 안 먹는 게 보상이 되게 하고 불안해서 먹는 환경들을 제거하고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의식적으로는 남들이 그렇게 하는 게 정말 나한테 도움이 되는가 우리가 한번 검사도 해보고 실험도 해보고 그런 피드백을 통해서 내가 학습을 해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